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하룻밤에 4~5번 정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에 참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죠. 좋은 꿈, 나쁜 꿈, 생생한 꿈, 기억 안 나는 꿈. 오늘은 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학, 역학, 풍수, 그리고 사주 명리학의 대가인 김동환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꿈 꾸셨어요? 네. 저는 아침에 오면서 고향의 능소가 확 잡힌 새벽에 그런 꿈을 꿨어요. 아마 이 프로그램이 대박 나는가? 예. 고정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일단 꿈은 뭐 누구나 꾸죠.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기억을 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인 거지. 하루에 5편, 10편 뭐 이런 정도, 한 50분에 한 번씩 꾼다는 정도니까 뭐 8시간 잠 한 8편 정도는 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꿈은 꾸는 것이고 기억을 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이다. 다만 기억의 문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푹 잠을 못 자고 그러게 되면 가수면 형태면 기억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루에도 2~3편씩 꾸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꿈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서양도 꿈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꿈의 해석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의 병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꿈과 마음의 병. 어쨌든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의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얼굴을 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꿈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칼융 같은 경우는 꿈하고 현실하고 어느 순간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프로이드하고 이렇게 벗어나요. 프로이드 제자였다가 독립하는데 어느 날 이런 경우 있어요. 딱정벌레 꿈을 꾼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해줘. 꿈을 가지고 해석하는 정신과 의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딱정벌레 꿈을 꿨다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겨울인데 그 상담실에 딱정벌레가 한 마리가 날라와 있어요. 와, 칼융이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겨울인데 딱정벌레가 있을 수 없는데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딱정벌레가 나타난다. 이것은 꿈과 현실과의 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칼융은 그것을 동시성 이론, 공시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꿈과 현실과의 뭔가 일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뭔가 일어난다. 또는 공간 안에서 뭔가 공시성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공시성 이론, 동시성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태몽, 하나는 그냥 일반 몽. 그 다음에 스트레스 몽. 스트레스 몽은 다 빼고. 왜냐면 본인이 늘 뭐 그냥 긴장하고 스트레스 많고 생각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꿈꾸는 거. 이런 경우는 해석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가끔 일주일에 1~2번 정도 꾸는 그런 꿈들은 해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태몽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또는 임신 전에 그럴 때 태몽을 꾸게 되는 거죠. 태몽은 평생을 가는 것이고 일반 꿈은 1년 정도, 뭐 2~3년 정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 꿈도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는 경우는 노력하는 경우죠. 그것을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복권 산 사람들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꿈을 다 모아봤는데 신기하게 뭐 은행에서 로또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통계냈더니 뭐 꿈의 종류들이 있더라라는데 그것도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만이 당첨이 되는 거지 안 사고 집에서 누워 있는데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로또를 사지 않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너무 요양을 바라도 안 되지만 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그렇게 크게 태몽과 일반 몽, 또 하나 이제 꿈으로서 해석 가치가 없는 스트레스 몽,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꿈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유, 저희 아이들 꿈을 태몽을요. 저희 예. 신우가 꿔주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꿔주시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안 꿨어요. 네. 오히려 그러면 꿈과 그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몽이든 일반 몽이든 간에 타인이 꿔주기도 하죠. 가족 정도 안에서 또는 아주 친한 친구 정도 안에서 꿈이 서로 교환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누가 꾼 것이 이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태몽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이 꿔주기도 하고 뭐 친구가 대신 꿔주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그냥 뭐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자주 안 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차이, 왜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전혀 꿈을 꾸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 꾸지 않는 건 아니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기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면 푹 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푹 자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경우 있어요. 가정주부가 새벽에 한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큰아들 고3짜리 밥 해주고 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저 남편 또 한 7, 8시에 또 보내고 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살짝 틀어놓고 가스불 약간 줄여놓고 내가 10분만 자야지, 이렇게 하고 자면 반드시 악몽을 꾸게 돼 있어요. 소파에서 살짝 자게 되면, 그러니까 푹 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야 되는 강박증 때문에 악몽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런 꿈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푹 자는 꿈만이 실제의 꿈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꿈을 거의 안 꿔요. 어렸을 때는 꿈을 엄청 꿔갖고 네. 막 악몽에 막 시달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건강한가 봐요. 꿈을 안 꿔요. 그것도 네, 하나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제 불안하거든요. 본인들이 엄마 아빠가 어디 가는 것도 불안하고, 어른이면 뭐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 그래서 뭐 불안하지 않은데 아이들은 이렇게 분리 공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갈까봐 두렵고 뭐 나가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엄마가 또 사라질까봐의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수면인 거죠. 그래서 푹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악몽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렸을 때가, 아이들 때가 훨씬 더 악몽을 많이 꾼다. 그 다음에 꿈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전에 보면 이제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뚱뚱한 친구들은 별명이 돼지가 많았었거든요. 뭐 아주 1차원적으로 돼지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돼지 꿈을 꾸면 좋다고 하니까 그 친구 앞에 가서 이렇게 너 왜 그러니? 그러면 나 오늘 돼지 꿈 좀 꾸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내가 돼지를 많이 생각하고 또 돼지를 많이 오랫동안 보고 하면 그게 꿈에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뭐 돼지 키우는 양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그렇게 뭐 내가 꿔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꿔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바로 또 되겠죠.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꿈이 운명처럼 내가 꾸어야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칼융처럼, 칼융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사람한테 현실과 꿈하고 뭔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치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거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동시에 무언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게 바로 꿈하고 현실하고, 그 다음에 주역점 치는 거와 현실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뭐 왜 꿈을 꾸느냐, 이렇게 해서는 과학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나쁜 꿈 꿨을 때 흔히 야 꿈은 반대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쁜 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나쁜 꿈보다는 통계적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꿈 같은 경우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꿈을 꾸면 부정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는 꿈을 꾸면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도 하는데, 오히려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돼요.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당선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종류를 잘 분석해야 되는 것이지 나쁘냐 좋으냐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대인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아유 저건 반대일 거라고 위안 삼는 줄 알았더니 예,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피를 본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근데 피를 봐야지 재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꿈이 뭐 꼭 반대냐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좋은 꿈도 좋은 것도 많으니까 뭐 돼지가 뭐 나한테 달려들었다거나 용이 나한테 달려들었다. 뭐 이런 건 좋은 꿈인데 좋게 되니까 뭐 딱 답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룰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뭐 실제 유명 일화라든가 유명 인물을 중심으로 사례를 통해서 꿈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 일단 꿈에 대한 것들, 일반적인 꿈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물꿈. 물꿈은 맑은 물을 꾸면은 좋은 거고, 흙탕물을 꾸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신문 기사가 난 건데, 로또 1등 당첨된 초창기에는 뭐 액수가 엄청 컸었죠. 그때 어떤 분이 꿈에서 계곡물을 손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물은 맑아요, 안 맑아요? 막죠. 예, 그래서 그 계곡물을 이렇게 막았는데 이게 넘쳐가지고 자기 얼굴에 탁 뒤집었었어요. 하도 차가워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뭔가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분은 로또를 사시고서 액수가 많은 1등을 하신 거예요. 이런 정도로. 그래서 물꿈은 나한테 들어오는, 바깥으로 새나가면 안 좋은 거고 나한테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태몽 같은 경우도 물꿈은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수에서 물고기를 건졌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뭐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아마 돈을 좀 많이 버는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박찬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박찬호는 은빛 호수에서 돛담배에 이 학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런 꿈을 태몽으로 꿨대요. 그러니까 은빛 호수, 이거 재물이에요. 학이 나르는 거는 명예,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가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은 어쨌든 맑으면 좋다. 그 다음에 넓으면 해외이고, 뭐 약간 그래서 뭐 어항 정도면 동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바다 이러면 해외를 왕래하면서 뭔가 돈을 벌고 뭐 이럴 수, 호수도 뭐 그런 넓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물은 그래서 맑으냐 안 맑으냐. 그 다음에 불꿈. 불꿈은 많이 타오르는 꿈이어야지 일단 좋은 꿈이에요. 꺼져 있거나, 그러니까 불이 타다가 꺼지면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기만 나면 그냥 될 듯 말 듯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꿈에서 꿈을 꾸면 불이 나면 가능하면 물을 가지고 달려들면 안 돼요. 가능하면 석유를 가지고 달려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꺼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끄면 들어왔던 돈이 또 새 나가는 게, 어딘가 나가야 될 돈이 있겠죠. 이불에 오줌 싸면서 끈 적도 있습니다. 불꿈인데 꺼졌어. 그러니까 이부자리가 한 거네요. 그러니까 꺼지면 새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은 많이 나을수록, 그 다음에 연기가 없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똥꿈. 똥꿈. 또 좋다고. 예, 똥은 보기만 해도 좋은 거고, 뭐 묻어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몸에 묻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묻었는데 다시 씻으면 들어왔다가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실도 수세식보다는 재래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뭐 가능한 묻으면 씻지 말고 뭐 꿈이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푹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꿈이긴 하죠. 그러니까 똥꿈은 봐도 좋고 몸에 묻으면 더 좋고 씻으면 들어왔던 것이 다르고 뭐 그래도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좋은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간다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거나 아파트를 타고 올라가거나 이런 올라가는 거는 승진 합격 당선이에요. 근데 내려가는 거, 떨어지는 꿈, 내려가는 꿈, 뭐 이런 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거나 산을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꿈들은 그만두게 되거나 뭐 회사를 명퇴하거나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도 또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석꿈 같은 게 있어요. 보석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가 가지는 게 좋아요. 빼앗기면 새 나가는 거고. 그래서 꿈에서는 가능하면 뺐더라도 내가 가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꿈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이렇게 살짝 주웠어. 이것도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현실에서 그러면 큰일 나고 그러면 안 되고 꿈이니까 뭐 꿈에서는 자유예요. 어떤 거든 자유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나한테 돈이 생기거나 훔치거나 갖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되는 상황이면 일단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내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이러면은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옷 같은 것도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약간 허름한 옷을 입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가 새로 난다. 꿈에서. 그러면 좋은 일이고 이가 빠지면 누군가하고 다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싸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나 기차나 뭐 택시나 이런 거를 타고 있으면 꿈에서 그러면은 승진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마 새로운 프로를 뭐 고정으로 맡게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택시에서 내려 또는 자가용에서 내려 그러면 이제 그만두게 될 확률도 하차 진짜 하차네. 진짜 하차. 내일 하차 진짜 하차.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꿈마다 가지고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태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과일 먼저 얘기하면 과일은 씨가 있으면 남자예요. 씨가 없는 딸기 같은 경우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복숭아가 우리는 잘못하면 여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복숭아는 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는 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귤 같은 경우도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씨가 딱딱한 게 있으면 아들일 가능성. 그렇다고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딸인데 복숭아를 꽂는데 딸이 됐어. 그러면은 그 복숭아가 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들보다 더 씩씩하게 부모를 공양하기도 하고 또 커리어우먼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경우도 초식 동물이면 딸, 육식 동물이면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가 호랑이 꿈을 꿨다. 그러면은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태몽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바로 종류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셨으니까 우리 교수님께 저희들의 꿈 해몽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 뭐 어제 꾼 꿈이건 어렸을 적 꿈이건 간에 궁금한 꿈 얘기를 좀 여쭤보죠.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꿈에 돼지 12마리. 네, 12마리가 막 그냥 공차기를 하고 막 노는 거예요. 세상에 한 마리만 나와도 이거는 대박인데 12마리가. 근데 제가 돼지만 봤어야 되는데 또 다른 돼지가 없나 이렇게 둘러봤더니만 그 돼지들 축구하는 걸 구경하는 애들이 다 개더라고. 왜 이게 돼지 꿈인지 개 꿈인지, 예? 이참 이걸 그런 경우는 그 돼지만 꿨으면 유재석하고 라이벌이 될 텐데 개까지 나와서 충북의 유재석으로 끝난 거예요.
아 그래서 개그를 받아주시네. 끝까지 안 봤어야 되는 거예요. 돼지만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른 일어났어야 되죠. 네. 아. 최현 씨는?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네. 저희 외할머니가 재태몽을 사과 꿈을 꿨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동시에 호랑이 꿈을 어. 꾸셨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꿨던 꿈 중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을 좀 자주 꿨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키 크는 꿈이라고. 그쵸, 그런 얘기죠. 근데 왜 키가 안 크죠? 제가 키가 안 커요. 떨어지다 말았을게. 키가 안 커요. 네. 떨어진데 깬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떨어지는 꿈은 스트레스지. 어렸을 때 그냥 약간 소심한 기운이 있으니까 약간 대범했으면 그냥 푹 잘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거고, 사과 꿈의 이제 씨앗, 그 다음에 호랑이 꿈은 남성적. 그래서 아마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러시면 뭐 크게 성공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조만간에 아마 얼굴 보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요 꿈에 저 텔레비에서만 보는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네. 그 대통령님이 저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음식들을 차려서 저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네. 좋은 그런 경우는 꿈일까요? 대통령 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꿈이죠. 뭐 겸상만 해도 아주 좋은 건데 밥상을 차려줬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차려줬으니까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로또 복권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년 안에 뭔가 좋은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꿈이라는 것도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면 아주 좋은 꿈이다. 그다음에 그런데 특히 제가 그 꿈을 꾸고 얼마 후에 그 모임의 원장을 맡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그래서 좋은 정말 꿈이네요. 그 꿈 덕분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게 어쨌든 대통령님 꿈을 꾸면은 1년 안에 어쨌든 뭐 하나 정도, 2개 정도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 정말 청와대를 가실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청와대 음식 맛있어요. 여기 새로 생긴 음식점 이름이 청와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이야기인데 그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그 단독주택에서 뭐 방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또 자고 이제 다락방도 있고 그랬었는데 옆에 가족을 깨워도 안 일어나요, 아무도. 근데 그 귀신이 와서 난 너무 무서운데 저한테 하는 행동은 뭐냐면 간지럼을 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귀신이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은 안 일어나니까 옆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 사람들을 깨워도 안 일어나서 또 귀신한테 당하고. 아,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스트레스가 뭔가 약간 안정감 없는 스트레스들이 뭔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의미 없는 꿈이에요. 교수님, 저는 자각몽을 가끔 꾸는데요. 예.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막 격투를 하다가 집사람이 밥 먹어 된장찌개 먹고 나서 또 싸우고 막 이런 현실과 꿈이 섞이는 자각몽 자주 꾸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경우가 늘 긴장인데 그 긴장이 이제 잘 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때 할 때는 잘하는데 이제 돌아가서 조금 이제 내일에 대한 또 방송 이런 것들이 약간 긴장과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푹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꿈의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맞아. 또 혹시 다른 꿈 얘기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죽이지는 않았는데 고양이를 죽는 꿈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는 거를 꼭 일단 고양이 죽는 꿈 같은 경우는 뭐 죽으면 뭐든지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누가 죽으면 새로운 어떤 전혀 다른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좋은 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같이 운동을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거의 매주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숫자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날 알려줘라 그랬더니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 숫자를 받았는데 왠지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밥을 사줬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을. 근데 꿈을 이렇게 사고 판다는 이야기도 또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가능한 건지. 박세리도 이제 이건 신문 기사에 났던 건데, 박세리가 투어를 하는데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식당에 갔어요. 한식당에 갔는데 한식당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 저녁에 텔레비에 나가는 꿈을 꿨다. 거기서 퀴즈 프로그램에서 100만 달러를 받는 꿈을 꿨다. 이게 이 박세리가 딱 듣더니 신기하다. 내가 지금 투어하는 거 1등 상금이 100만 달러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1달러를 주고서 샀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100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기사화된 적도 있죠. 그래서 꿈은 팔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꾼 사람이 팔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내가 샀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지하게 본인이 뭐 판다고 했으면 아마 그것도 팔아서라기보다는 아마 대신 꿈꿔준 걸 수도 있다. 팔아서 교환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꾼 거라고 해서 본인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꿈에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상님이 나오면은 좋은 꿈이라고 하던데요. 정말로 좋은 꿈인가요, 혹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옛날 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는 과거의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과거의 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다른 일을 배우를 했었는데 내가 그냥 MC를 하고 있다라면은 다시 배우를 하게 되는 일. 그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 다시 나타나는 거는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뭔가를 알려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실제로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조상꿈 말고도 로또 꿈에 동물이 등장한다든가 우리 지 교수님처럼 대통령이라든가 위인이 나온다든가 그게 이제 1, 2, 3위로 적혀있는 기사를 본 적이 그게 실제로 맞는 겁니까? 통계상? 은행에서 꼭 통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꿈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또 이게 거꾸로 이제 당첨되고 나서는 내가 이런 꿈이 꿨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들이 많은 꿈 꾸는 사람들이 로또를 꼭 꿈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꿈 꾼 거와 로또 복권하고는 관계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꿈순이라는 게 데이터로 있는 거 보니까 농협에 돈 찾으러 가면 저 무슨 꾸셨어 이거 물어보나 봐. 그렇죠. 그걸 데이터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물어보는 그렇죠. 거야, 농협. 그러니까 일부러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근데 그 영혼이 맑은 사람이 그 꿈을 예지몽을 잘 꾼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기도 근데 한가요? 이제 예지몽을 많이 꾸시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그 꿈을 갖고 이제 자꾸 맞춰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걸 맞추기보다는 부정적인 걸 자꾸 맞추게 시작되죠. 잘된 거보다는 불안한 거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예지몽을 자꾸 꾸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연습을 해야지 자꾸 맞춰버릇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꿈은 자연스럽게 꾼 꿈 중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하루에 두세 번씩 꾼다거나 늘 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지몽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는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 건강이 위험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지몽을 좀 많이 꾸는 편이에요. 그거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좀 이게 컨디션이 약간 스트레스가 늘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 꿈에 전혀 처음 가본 장소에 장소가 나오는데 나중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잠깐만 이 장소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꿈에서 보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영혼이 거기 갔다 온 건가요? 그러면 영혼이?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도 아까 말한 이제 동시성, 공시성 이론하고 비슷한 건데 실제로는 처음 와봤는데
자주 와본 것 같은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꿈에서 나타났던 거기도 하고 아니면 현실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마 사람한테는 뭔가 그런 뭐 전생이든 기운이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칼융도 죽을 때까지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왜 그렇게 일치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현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칼융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의문점이고 궁금점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좋은 꿈을 꾸면은 당장 그 꿈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이게 뭐 그 유효 기간이 있나요? 태몽은 평생인 거고 태몽은 평생인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꿈은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박세리 같은 경우도 태몽을 꿨는데 가물치 꿈을 꿨는데 가물치 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가물치는 발이 4개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걸어가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때로 지은 가물치들이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서 우두머리가 됐거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이 된다라고 엄마도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태몽대로 우리 박세리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다 뭐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태몽이 평생 가져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가물치가 사는 곳은 물이니까 뭐 재물이 일단 꽤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나무로 갔으니까 나무는 어디 뭐 일단 꼭대기 1등 뭐 이런 거를 상징하니까 뭐 태몽에서는 1등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드라마, 영화처럼 꿈도 장르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좋은 꿈을 막 꾸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물은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누가 깨워요 갑자기. 아니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깨워요. 여보 밥 먹어. 아니 보석을 막 집어넣고 있는데 또 애들이 아빠 일어나 그러고 깨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자면은 그 꿈을 이어서 꿀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어서 꾸기도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이어서 못 꾸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진짜 이제 뭐 한 10명에 1명 정도는 또 이어서 그대로 꾸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해요. 꿈도 이어서 꿀 수 있고 네. 시리즈로. 네. 미니 시리즈. 아직 광고 타임 하고 이제 네. 그런데 왜 요즘은 수맥이 건강에 안 좋다고 차단하는 걸 하기도 하고 수맥이 흐르면 또 꿈도 이상한 꿈을 꾸기 때문에 또 차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수맥이 흐르면 꿈도 안 좋은가요? 일단 꿈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수맥이 있으면 푹 잠을 못 자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잠을 푹 못 자니까 여러 편의 꿈을 꾸게 되는 거, 기억하는 거죠. 여러 편의 꿈을 기억하니까 그 중에서 나쁜 꿈 하나는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꿈 3개, 나쁜 꿈 하나를 꾸게 되면 일단 사람은 꿈에서 나쁜 것이 오는 게 뭔가 이 자극이 훨씬 더 크죠. 예를 들어서 뭐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지거나 이런 게 돈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극이 크죠. 뭐 악몽을 좀 더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수맥이 꿈을 꾸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수맥은 잠을 푹 못 자게 하는 거고 잠을 푹 못 자게 됨으로써 꿈을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맥을 차단하는 게 건강상도 좋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수맥을 차단해주면 꿈을 뭐 수맥을 피해서 자거나 수맥을 차단함으로써 꿈을 좀 덜 꾸게 되겠죠. 저는 그 아들하고 잘 때 그 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계속 입냄새 때문에 꿈에서 막 독가스에 막 헤매는 꿈을 꾸고 또 아들이 발을 올려놓으면 바위에 막 깔려서 계속 있는 꿈을 꾸거든요. 그 환경하고도 꿈하고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로변, 아주 대로변에 만약에 집이 있으면 대로변은 자동차 매연이 많기 때문에 잠을 자고 꿀 때마다 푹 잠을 못 자고 그래서 호흡기와 관련된 그런 거, 뭐 목에 총을 맞는다거나 칼 맞는다거나 가래를 끌어서 이렇게 뱉었더니 피가 난다든지 이런 꿈들을 자꾸 꾸게 되죠. 그래서 환경과 꿈은 뭐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길가에서 자동차가 아주 뭐 8차선 이런 근처에 뭐 집에서 잔다. 그러면은
호흡기 문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꿈을 맞추려기보다는 건강을 책임지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침대 같은 거를 들어올 때 그 뭐 머리 방향을 뭐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혹시 꿈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거는 지난번에 강의했던 사주하고 관계가 있는데 사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겨울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쪽에 해당되는데 겨울생이 북쪽으로 자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자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렇게 또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 여름생들 같은 경우는 화에 해당되고 남쪽에 해당돼서 남쪽으로 자는 것보다는 북쪽으로 자는 게 좋고 뭐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기운들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반대로 보완하는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꿈이랑 제가 또 가끔 가위에 들리거든요. 이 악몽이랑 좀 뭔가 차이 같은 맥락인 건지 아니면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악몽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래도 좀 편하게 자는 경우는 악몽인 거고 소파에서 이렇게 쭈그려서 잔다거나 뭐 자동차에서 출근 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한 10분만 자야지 뭐 이러면서 자는 경우는 10분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가위를 눌리는 걸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위 눌리는 경우는 아마 푹 자지 못하고 뭔가 편히 자지 못하고 뭔가 긴장감 속에서 잠을 잘 때 그런 것이 많이 온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뭐 특별히 그게 뭔가 해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내가 집사람이 10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가 일찍 와서 좀 피곤해서 8시에 자는데 문을 열어줘야 돼. 이게 내가 문을 못 닫으면 부인한테 엄청 혼날 텐데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뭔가 강박증을 갖고 있으면 그런 가위 눌리는 꿈들을 꿀 수도 있죠. 또 다른 분 가위 눌리신 경험 있나요 혹시? 저는 막 누가 쫓아오는데 달리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요, 제 몸이. 그런 가위. 그것도 이제 가위. 러닝머신에서 뛴 거 아니에요? 막 도망가는데 안 움직이. 그것도 가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몸이요 막 날아다녀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뭐 진짜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꾸죠. 근데 어른이 돼서는 그런 꿈을 안 꾸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무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무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난중일기에 나오는데 아들 완이 이완인데 아들 완이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꿈을 꿨다.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쓰시는 거죠. 아들 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이 된다. 위험해 보인다. 그러고 좀 한참 넘겼다가 일기를 쓰시는데 아들 완이 죽었다. 이렇게 본인이 꿈을 꾸신 거를 이야기하고 추후에 꿈이 맞아떨어지는 것까지도 쭉 쓰는 정도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거의 꿈의 전문가라고 보실 정도로 주역점의 전문가, 꿈의 전문가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꿈 이야기 하시고 그 맞춘 거 그러니까 또 결과를 꼭 또 일기에 쓰시기 때문에 난중일기를 보면 그런 대단한 꿈 이야기들이 많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예민하죠. 그렇죠. 이제 전쟁터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민한 기운들이 있는 거고 뭔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여서 그렇게 꿈도 많이 꾸고 그걸 또 일일이 다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꿈이 현실화되는 거를 잘 통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꿈을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경우 이게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있고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나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 돈을 뭐 땅을 팠는데 뭐 옛날 뭐 조선 시대 때 쓰던 상평통보가 막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쁘다고 해석하는 이런 서로 다른 해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은 건지. 아니 그래서 종이돈은 좋고 그래요? 예, 구리로 만든 돈은 안 좋다. 뭐 그것도 이런-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까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죠. 이제 이게 무슨 국가 자격증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이제 공부한 실력의 문제인 건데 모든 꿈이 통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은 A라고 해석하고 저 사람은 B라고 해석하면 그거는 의미 없는 거죠. 그건 뭐 통계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력의 차이인 것이지 해석의 차이는 아니다. 해석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뭐 국가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공부한 실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잘못하면 이상한 해석으로 내가 그냥 믿고 가다가 틀린 꿈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면 꿈 해석을 아무나한테 부탁하지 않고 네.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요? 그 전문가가 이제 누구냐가 문제인 거죠. 다들 전문가라고 하니까. 김동완 전문가에게 물어보셨나요? 그렇죠. 그 참 나쁜 꿈 꿨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렇죠. 악몽도 내 노력으로 인생을 좋게 바꿀 수도 있고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이어야 되죠.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꾸준히 본인이 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운동도 좀 자주 하시고 긍정적이고 어쨌든 관상도 꿈도 뭐 사주도 모든 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꿈도 덜 기억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끔 한 번씩 기억하는 것도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고 악몽이고 가위 눌리고 이런 꿈들 또는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꿈들을 자주 꾸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 마인드가 가장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꿈은 잘 때도 꾸지만 깨어있을 때 꾸는 꿈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오늘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운명, 성명, 그리고 관상, 오늘 꿈까지 4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 펼쳐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